다음요. 앞서서 발표됐던 8명의 후보자,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호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어제 오후부터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영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을 했는데 이거 아빠 찬스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분이 그러니까 경북대 병원의 처장, 병원장, 그러니까 경북대 병원에 근무를 했잖아요, 의사로서. 근데 처장 재직 중, 그리고 병원장 재직 중이던 당시에 딸, 아들이 차례로 이 경북대 의대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있네요. 원래는 같은 해에 딸, 아들이 같이 했는데 아들은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듬해 새로 생긴 지역인재 우대 특별 전형을 통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구, 그쪽 지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4년간 한시적인 제도,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전환 과정, 다시 학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편입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시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이게 뭐가 문제다 이건 아닌데 일단 모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언론 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 내에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이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편입학과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복지장관 후보 경북대 병원 고위직대 딸 아들 잇따라 의대 편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요. 당시 뭐 학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단 후보자 쪽 어제 뭐 지금 저 청문회 준비 중이잖아요. 뭐 적법한 절차 따른 거다. 그대로 뭐 요즘 요강 따라서 한 거다. 문제 없다. 뭐 이런 입장의 설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추가돼 있죠. 최근에 이 내용입니다. 정 후보자가 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할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겸직했다. 이게 이제 허가가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좀 그때 논란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거죠,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것도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아직 증거는 나온 건 예, 없는데 뭔가 뭐 이게 명확하게 이게 네. 문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뭐 우연히 자꾸 겹치니까 히브리 말에 없는 게 우연이라는 말하고 은퇴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해서 은퇴라는 말 안 쓰고 예. 우연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과대학이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이과생들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1등부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서울공대가 뭐 이른바 시작된다는 뭐 그렇게 좀 그런 얘기를 얘기까지 하시죠. 있을 정도로 의과대학이 어려운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제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들, 딸 둘이서 경북대 의대를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내정자가 그 진료처장 때 딸 편입하고 또 병원장 할 때는 아들 편입하고 저러니까 저게 얼만큼 실력으로 해서 했는지 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 병원장이나 진료처장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많은 사람의 의심이잖아요. 일단 뭐 그런 논란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증거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나오고 하나도 아니고 자식 둘 저러니까 인수위나 저 국민의힘에서 빨리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밀고 나가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썩은 쌀은 빨리 도려내야 되거든요. 예, 주식시장에서도 왜 부실주 오래 끌고 있으면은 예. 망해요. 조국이라는 주식 오래 끌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됐는데 거기도 지금 자녀 입시 그렇죠. 문제가 그 큰 문제가 된 대장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탑 로스컷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니다 해서 빨리 싹을 잘라내야 되는데 저는 뭐 지금 의심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예. 우연히 저렇게 겹치니까 빨리 진상을 좀 들여다봐서 예. 과거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거를 되풀이 답습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 측 어때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 준비단이 이제 밝힌 입장이죠. 학사 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 절차로 부정의 소지 없이 뭐 편입했다는 것이 후보자 입장이다. 그리고 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뭐 학부 성적이 좋았다. 뭐 붙을만 했다. 뭐 이런 설명, 뭐 이런까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입장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박찬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편입과 관련돼서 뭐 사실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병원장 아들이 편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차는 뭐 점수로 하는 거니까 예. 정량 평가고요. 뭐 그러니까 대학 시절 점수, 뭐 영어 성적 그렇죠. 등등 그럼 이런 무조건 거죠. 점수가 나와 있는 걸 합치는 예. 거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2차예요. 아. 2차가 면접과 구술 점수인데 이건 이른바 이제 정성 평가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면접과 구술을 통해서 병원장 아들을 갖다가 과연 점수를 낮게 줄 사람이 과연 얼마 있을까? 충분히 이 부분은 의혹이 갈 만한 부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발표가 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사실 이 논란이 있기 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예. 40년 직이라고 하는 거 외에 병원장 외에 예.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소신이나 또는 정책과 관련된 거를 찾아볼 길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언론들도 당혹스럽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언론들이 취재하다가 과거에 어떤 기고문 이런 거에서 뭐 봤는데 거기서 전 표현이나 이런 게 논란이 또 됐었죠. 그렇죠. 아니 소신과 정책, 능력을 보고 뽑았다 그러는데 정책에 대한 소신과 의견들을 어디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발표도 안 하신 분인데 도대체 뭘로 뽑았냐. 그리고 오히려 논란이 되는 칼럼들로서 좀 뭔가 이게 과연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신 분이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기사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이런 그 입학 문제까지 딱 나오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 이제 편입 문제 관련해서는 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런 현상이 알려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 굉장히 치열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두 분 패널 남아 계시는데 김재섭 위원장, 그다음 최영태 변호사 유순서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고위직에 경북대에서 고위직에 계셨기 때문에 병원의 고위직. 후보자께서, 예.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 드러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금 이르다.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밝혀져야 될 것은 밝혀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는 말씀 잘 주셨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비슷한 논란으로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심판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또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됐었죠. 그렇죠. 그 민주당의 위선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기 예.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바르세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저희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인수위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당연히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단호한 어떤 대처를 해야 예. 된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 그렇게 봅니다. 네, 형우택 변호사. 저는 이게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 뭐 많은 걸 드러나겠지만 조금 예. 의문스러운 부분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아들, 딸이 같이 했다가 아들은 안 됐잖아요. 예, 딸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역 그 균형 인재라는 제도가 생겼고 예. 그걸로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떨어졌고 지금 대학에서는 뭐 교육부 지침이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그걸 이제 하라고 했다는 그렇죠. 거죠. 하필이면 왜 그때 그게 지역 할당제가 들어가고 거기 합격했느냐. 제가 보기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바꾸고 그다음에 그거의 혜택을 본다 그러면 그 바꾸는 게 의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과연 교육부에 공고가 있었고 뭐 그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인원을 얼마나 배정했고 뭐 이런 걸 또 물어보겠네요. 마침 그러면요. 또 그 지역의 대학을 나왔고 예. 그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의심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입시 문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업무 방해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 뭐 7년 공소시효가 되고 그럼 이거 또 국립대니까 국립대는 조금 이제 사립대와 또 공무방해로 다르죠. 들어가는 거죠. 공방에 어. 들어가는 거라서 아직 시효도 남아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청문 결과를 뭐 아마 자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결과에 따라가서는 뭐 수사로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없는 사실관계, 있으면 있는 사실관계가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관련 기사 몇 개 있는데요.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와 있군요.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맨 가운데 있죠. 옆에 누군가 보세요. 브라질의 네이마르, 프랑스 선수 음바페, 저쪽에는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습니다. 자, 피파가 뭔가 이번에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그걸 홍보하는 이런 이 광고 사진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가장 가운데에 배치시킨 겁니다. 옆에 선수들 보시죠? 어떤 선수들인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래서 제목이 손흥민이 센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 광고 사진입니다. 이게요. 피파에서 만든. 오늘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목만 그냥 한눈에 보여드리죠. 자, 유가 쇼크 경고 다시 $100 넘어. 이게 지금 러시아 원유 이게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